비니예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Q&A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좀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죠. 다이어트 할 때 먹을 수 있는 비건 빵이나 아니면 뭐 건강한 빵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드디어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아이패드에 해왔거든요. 제가 워낙에 말을 좀 못해서 이런 거 보면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다이어트를 할 때 빵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많이 해주시는데 제 생각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빵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빵을 어느 정도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고요. 오히려 다이어트 초창기 때는 이런 비건빵이나 몸에 좋은 빵들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빵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평일에는 식단 지키고 주말에 치팅을 가지면서 먹고 싶은 정말 뭐 비건빵이 아니고 건강빵도 아닌 그냥 그런 빵들을 막 먹었었는데 이러한 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면은 예전부터 뭐 있었던 정말 건강한 통밀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대체를 하면서 그렇게 유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한 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 조절만 한다면 충분히 좋은 탄수화물 대체제로 오히려 그냥 정말 정제돼 있는 흰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의 건강빵이나 다이어터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은 통곡물로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곡물, 비정제 통곡물이 어떤 개념이냐면 쌀이나 밀이 있으면 껍질을 벗기지 않은, 정제를 시키지 않은 빵들을 비정제 통곡물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현미나 통곡, 잡곡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인즉슨 쌀가루여도 밀가루여도 비정제인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소화기관이 굉장히 약한 사람들은 그 영양성분이 가득한 껍질을 소화시키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딱 흰쌀죽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무 위가 안 좋아서 비정제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하시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완전 정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쌀빵이라든지 찹쌀빵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곡물이 좋은 이유는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식이섬유는 이런 게 식이섬유고요. 보셨죠?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면 장내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요. 그게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싹 눈에 있는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더 이것도 영양분이 많다라는 어떤 포괄적인 내용이겠죠? 그리고 비정제가 일단 정제보다 훨씬 소화시간이 길어요. 그 말은 즉슨 좀 더 포만감이 오래 유지가 된다라는 말이죠. 네, 어쨌건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다이어트를 할 때는 비정제로 만든 빵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에도 근데 빵은 딱 그 통곡물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달달한 맛을 첨가해야 하고 어떠한 굉장히 다른 부재료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하게 원재료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브랜드이건 간에 저는 순탄수가 너무 높거나 당류가 너무 높거나 지방이 너무 높은 거는 다이어트 할 때는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탄수가 너무 높은 기준도 좀 다양하겠지만 제 기준에 순탄수가 50g을 넘으면 조금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빵만 먹는 게 아니라 탄수가 섞인 부재료들도 같이 먹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50g이 넘으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말은 즉슨 특히 그 탄수화물 중에 당류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면 그거는 꼭 피하셔야 돼요. 당류도 순탄수인 거 아시죠? 당류는 정말 그냥 살만 찌게 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머리를 막 굴려야 돼서 포도당이 엄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당류는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빵이기 때문에 빵이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달달해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류가 아예 없을 순 없어요. 적당히 있는 거. 또 기준을 물어보시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당류가 굉장히 낮은 건 10g 미만인 것 같고 빵들 중에서는 보통 한 10g에서 20g 정도가 평범한 것 같고 20g이 넘어가면 다이어터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평소 그냥 일반인들이 드시기에 당류 20g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스타벅스 음료 하나가 거의 막 당류가 30-40g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다이어터를 위한 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당류가 낮은 애들이 많아요.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좋을 것 같은 빵들을 제가 먹어본 기준으로 좀 추천을 해드려보려고 해요. 이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머드스콘입니다. 짜잔! 이 머드스콘은 브랜드 자체 이름이 머드스콘인 것처럼 스콘만 전문적으로 파는 브랜드인데 일단 이 사장님께서도 굉장히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깊고 또 다이어터 분들이 되게 많이 드신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드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시야로 항상 보고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스콘의 종류들이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높고요. 당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순탄수도 식이섬유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칼로리는 한 스콘당 대체적으로 200 후반대? 낮으면 200 초반대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한 끼의 식사에서 탄수가 가질 수 있는 칼로리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빵이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나는 식사 대용으로 먹고 싶다 하실 때는 스콘 하나랑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뭐 두유랑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닭가슴살 이런 것들로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그런 것들로 좀 비율을 잘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드스콘 맛은 일단 굉장히 맛있어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드실 때 맛있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맛이고 제 입맛의 개인적인 추천은 이렇습니다. 너무 한 브랜드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스콘류 중에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리자면 더바난이라는 브랜드의 스콘인데요. 제 영상에서도 머드랑 거의 동등할 정도로 많이 나온 스콘이에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한 봉지에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먹을 때는 2개를 드시면 되고 저는 보통 아침에 그릭 요거트랑 과일이랑 같이 먹을 때는 하나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먹으면 칼로리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그리고 그게 쌀 스콘, 오트밀 스콘, 뭐 그다음에 통밀 스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취향에 따라 드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쌀 스콘이 굉장히 퍽퍽해서 맛있더라고요. 특히 쑥스콘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아니면 오트밀인가? 통밀인가 중에 무화과 스콘도 맛있어요. 요거트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시나몬을 이렇게 팡팡 뿌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더바난에서 파는 프로틴빵도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정말 다이어트를 딱 빡세게 하고 싶어서 나는 빵도 프로틴빵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틴빵이 일반 카스테라 식감이에요. 저는 플레인 요거트 100g이랑 그 프로틴빵 하나를 전체를 다 먹으면 정말 배불러요. 그래서 반개랑 저는 보통 과일이랑 플레인 요거트랑 이렇게 먹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포만감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는 위가 크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틴빵 하나 전체를 다 드시고 요거트랑 과일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탄수가 정말 낮고 단백질이 굉장히 높아서 다이어트 하실 때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콘! 제가 스콘을 좋아해서 스콘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먹어본 것 같은데 소락이라는 브랜드의 스콘도 제가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빵동고에 자리가 없어서 못 사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소락이 일단 스콘이 크기가 굉장히 좀 크고 묵직해요. 그리고 노오일 제품이라 오일리의 함도 없고 그래서 크기에 비해 칼로리도 좀 착한 편이에요. 한 200 중반대인데 먹었을 때 굉장히 퍽퍽해요. 퍽퍽 꾸덕해가지고 막 진짜 마실 거랑 같이 먹으면 포만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저는 좀 맛도 포만감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락을 추천드립니다. 소락은 보리가루, 아몬드 가루, 오트밀 가루로 만든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소락에서 파는 스콘을 제외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보리 크림치즈빵도 맛있고, 보리 크림치즈빵은 디저트로 먹을 때 굉장히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크림치즈가 너무 달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부보리빵도 맛있는데 이 아이는 좀 담백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빵 입문자분들은 먼저 소락 스콘이나 아니면 보리크림 치즈빵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스콘인데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또 영상에서 찍은 적이 있었던 라미스콘입니다. 라미스콘은 서울대 입구역에 카페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인터넷 온라인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통밀로 일단 스콘을 만들고 사탕수수 원당 이런 건강한 당으로 만들고 단백질도 굉장히 높고 여러모로 다이어터를 위한 빵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맛도 완전 맛있고 포만감도 꽤 괜찮은 편이라서 저는 라미스콘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애나라는 제품도 요즘 다이어터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빵집이에요. 근데 저는 다이애나의 치피 쇼콜라라는 빵을 먹어봤고 치피 스틱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 두 개 다 포만감이 진짜 좋기로 유명해요. 저도 치피 쇼콜라를 반 개만 요거트랑 먹어봤는데 포만감이 완전 최고. 얘도 노밀가루, 노버터, 노계란, 노우유, 노백설탕, 노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담백한 맛이 특징이고, 밀가루 대신 병아리콩 가루를 써서 단백질도 높은데 대신 약간 저는 먹을 때 병아리콩 맛이 좀 강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밀가루의 빵을 기대하고 드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먹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었고 포만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공구를 진행 중인 디어브레드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언제 편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빨리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마 공구 진행하는 동안에 이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디어브레드도 마찬가지로 비건빵이고요. 현재 디어브레드에서는 앙금 머핀이랑 그다음에 파운드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의 빵을 팔고 있고, 저는 두 가지 빵을 다 먹어본 결과 앙금 머핀은 식사빵으로 굉장히 좋았고요. 캐슈넛 밀크나 마카다미아 밀크 없으신 분들은 우유나 두유나 아몬드 브리즈 이런 거랑 같이 드시면 굉장히 포만감이 좋아요. 칼로리도 200 중후반대로 굉장히 착한 편이고, 근데 일반 머드스콘이나 뭐 이런 250칼로리 후반대인 아이들에 비해 포만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파운드는 정말 속세빵이랑 맛이 비슷해서 특히 초코랑 당근 파운드가 굉장히 시중에 파는 빵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맛이거든요. 특히 당근 파운드는 또 제가 영상에서 먹은 적이 있잖아요. 네, 요거트를 가운데 샌드해서 먹으면 오 마이 갓, 당캐가 부럽지 않은 맛이에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비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맛입니다. 그리고 쭈롱 베이커리도 진짜 포만감이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구황작물류의 빵들도 많이 만들고 요즘은 상큼하게 뭐 블루베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베리는 저도 못 먹어봐가지고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일단 구황작물 크럼블은 굉장히 먹었을 때 하나를 다 먹으면 진짜 포만감이 상당해요. 이게 쭈롱은 모든 빵이 비건은 아니지만 노버터, 노정제 설탕, 노정제밀로 일단 굉장히 건강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크기도 물론 크지만 정말 부풀지 않은 빵이라서 묵직해요, 딱 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요거트랑 먹을 때는 반 개만 먹고 아니면은 한 개를 다 먹어본 적은 사실 없어요. 반 개만 먹어도 항상 충분했어가지고 네, 그만큼 정말 포만감도 짱짱이고 위에 크럼블은 달달하고 시나몬 향이 강하고 그래서 맛있습니다. 먹고 싶다. 네, 그 다음에 다이어트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나는 다이어트를 이제 막 시작했고 너무 속세의 디저트 맛에 길들여져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점점 건강한 입맛을 기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강빵입니다. 바로 짜잔! 이렇게인데요. 아마 거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먹고 실제로 많이 찾아가는 빵이기 때문에 이제 막 정말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 앞서 보여드렸던 애들을 먹었을 때는 다소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정말 일반 속세빵에 뒤지지 않게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에 입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키엘이나 미니마이즈나 영국다방 이런 것들은 영양 성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순 없지만 확실한 건 건강한 재료를 쓰고 속 편한 음식을 만든다라는 거.
영국 다방도 마찬가지로 유기농 밀가루, 유기농 설탕,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귀리우유 이런 것들로 굉장히 몸에 좋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 정보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이어터들에게 추천을 감히 드릴 수는 없어서 이 아이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넣었어요. 막너신에는 영양 정보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위에서 제가 추천드린 빵들보다는 당류가 좀 높아요. 순탄수도 좀 높은 편이고 하지만 일반 빵집에서 파는 스타벅스나 이런 체인점이나 그런 데서 파는 빵들보다는 저당이고 저지방이라는 거. 모든 건 다 다이어트 빵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 빵도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드셨던 분들이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한다 하신다면 저는 막너시네를 처음에 입문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너무 단 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막너시네는 담백한 라인이랑 달달한 라인이 딱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달달한 취향껏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쫀득쫀득한 나는 빵보다는 떡 같은 거를 좋아한다 하시면 찹쌀가루이기 때문에 굉장히 쫀득쫀득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막너시네를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최애빵은 저는 인진숙 찹쌀우니랑 볶음콩 찹쌀우니 그리고 얼그레이 찹쌀우니 그리고 민트초코도 맛있는데 단종됐고요. 그리고 흑임자도 맛있는데 조금 달아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빵어니스타도 마찬가지로 영양 정보가 좀 없어요. 한두 개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빵어니스타도 어찌됐건 노설탕, 노밀가루 비건 제품이고요. 유기농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아몬드 가루나 쌀가루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빵어니스타에서 타르트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비스코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먹었을 때 플레인 비스코티는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류가 아마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터 분들이 드시는 빵 쪽에 안 넣었고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담백한 스콘 라인들이 있거든요. 단호박 스콘 아니면은 뭐 쑥파운드, 단호박 파운드 이런 것들은 다이어터 분들이 드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콘류는 굉장히 자글자글한 식감으로 좀 특이해서 호불호가 좀 심해요. 하지만 저는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디저트류 같은 빵들이 아닌 샌드위치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식사빵으로 추천드리는 제품들을 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도 굉장히 길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건강한 식빵류들을 몇 가지를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먹어본 것들로만 추려봤습니다. 짜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풀더 베이커리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빵집인데요. 여기도 노설탕, 그리고 노유, 노달걀, 노버터, 마가린, 유화제, 색소화, 팽창제, 방부제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빵집입니다. 근데 웬걸 생각보다 너무 담백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치아바타류들을 먹어보고 그다음에 먹물 크림치즈빵을 먹어봤는데 정말 자극적인 맛은 없어요. 달달하지도 않고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전자레인지에 그냥 해동했거든요.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수분을 살짝 안에 넣은 다음에 해동을 시켰는데 맙소사 진짜 너무 퐁신퐁신하고 막 쫄깃쫄깃 막 그래요. 막 진짜 오일리한 것도 1도 안 묻어나고. 그래서 정말 담백하면서 고소한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식감은 또 촉촉해가지고 샌드위치 같은 데 싸먹어도 정말 맛있을 것 같고 다양한 또 종류가 있는데 저도 좀 더 다양한 종류를 시켜서 먹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키면 제가 또 한번 다른 메뉴들도 먹어보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의 첫 영상? 제 첫 영상에서도 나온 제품인데 통밀당의 통밀식빵. 이거는 일단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얘도 뭐 통곡물이라서 통밀이라 영양성분도 많고 하겠지만 일단 사이즈가 다이어터 분들이 드시기에 너무 딱 적당해요. 보통 식빵이 한 이만하다고 치면은 통밀당 통밀식빵은 한 이만해요.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보통 큰 식빵으로 다이어터 분들이 샌드위치를 싸실 때 이렇게 위아래로 쌓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언미치로 하거나 오픈 샌드위치를 하거나 근데 얘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위아래로 샌드위치를 싸도 전혀 부담이 없고 꼭 샌드위치가 아니더라도 샐러드에 곁들여 드실 때 두 조각을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는 제품이라는 거. 한 조각에 70칼로리로 두 조각을 다 먹어도 140칼로리거든요. 위에 있는 그런 라인들은 다 200 중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정말 착한 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포만감은 당연히 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는 샌드위치로 안에 부대로를 빵빵하게 넣어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맛도 맛있어요. 그리고 제 얼마 전에 또 영상에 나왔던 브랜뉴라는 제품의 식빵들도 추천을 드리는데 얘는 진짜 일단 영양 성분이 개사기캐예요. 미친 것 같아. 완전 저탄수에 완전 고단백. 이거는 진짜 좀 사기야. 제가 그때 먹었던 건 오징어 먹물 식빵인데 얘는 순탄수가 고작 3g도 안 되는 2.9g이고요. 단백질은 무려 23g이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닭가슴살이랑 먹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먹을 때는 진짜 크림치즈나 샌드위치를 쌀 때 단호박 샌드위치, 고구마 샌드위치 이런 식으로 탄수가 가득 들어있는 샌드위치 빵을 대신할 때 쓰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맛은 굉장히 담백해요. 그리고 되게 쫄깃쫄깃해가지고 제가 그 전 영상에서 딸기잼을 듬뿍 발랐듯이 저칼로리 딸기잼 같은 거나 하인즈 뭐 0칼로리 케찹, 머스타드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샌드위치를 싸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소울브레드 제품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빵집인데요. 얘도 모든 제품을 우리밀, 안진뱅이 통밀, 호주산 유기농 밀, 샤오도우만을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반죽기를 사용하지 않는 수제 무반죽법으로 모든 빵을 굽는 정통 샤오도우. 수제빵집이라고 합니다. 반죽을 하지 않는 대신에 발효 숙성을 통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빵 속에 들어있는 글루텐이 최소화되고 효모랑 박테리아 등 몸에 좋은 유기산이 풍부해진다고 해요. 이 소울브레드는 크림치즈 빵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곳에도 그냥 식사빵으로 굉장히 좋은 샤오도우 호밀빵이나 그런 것들을 팔거든요. 그리고 스콘도 팔고 그래서 한번 크림치즈 빵 드시러 가시면서 식사빵이랑 스콘 이런 라인들도 좀 사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5월의 종. 5월의 종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길게 말하지 않아도 5월의 종에서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정말 맛있었던 건 블랙브레드랑 호밀 잡곡 식빵. 정말 맛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먹어본 아이들 중에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빵을 좋아하신다면 빵을 너무 포기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좀 드시면서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맛있는 하루 되세요.